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봉생기념병원 신경과에 계시는 우리 이원호 의무의사님 모시고 그 신경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모셨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수의 운동, 불수의 운동 이렇게 했는데 불수의 운동 질환이 지난 첫 시간에 파킨슨 병 같은 거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수의 운동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좀 우선 말씀해 주시고 파킨슨 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가 달리고 싶을 때, 손을 들고 싶을 때 나의 의지에 의해서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고 하는 것은 수의 운동입니다. 나의 의지와 연관된 거니까.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팔이 자기 마음대로 떨거나 움직이는 거, 또 그런 걸 불수의 운동이라고 부르고, 나는 정상적으로 빠르게 걷고 싶은데 나의 몸이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서동증, 그거 역시 불수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는 가만히 있고 있는데 몸이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무도병 같은 것도 불수의 운동, 즉 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걸 불수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력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움직임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 그걸 불수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나이가 들면 특히 이제 알코올 섭취가 많은 분들 보면 나중에 이제 수전증이라서 손이 떨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하고 이제 파킨슨 병에서 우리가 말하는 필롤링 그 트레모도 다르잖아요. 네, 다른데 그 수전증 그거는 왜 생기죠, 그게? 본태성이란 단어가 붙는다는 것은 원인 불명이라는 뜻이고. 그렇구나. 이게 이제 그 수전증이란 것도, 수전증이란 것은 사실 병명이라기보다는 손떨림이라는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 병명을 얘기하면 본태성 떨림 또는 이게 이제 어릴 때도 나타나고요. 원장님 손을 전혀 안 뜨시나요? 왜 제가 이제 이게 무거운 운동, 네. 혹은 무거운 거 짐을 들고 난 뒤에는 수저질 해보면 손이 좀 뜨는 것 같더라고요. 심장이 뛰는 사람은 누구나 손을 떱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피지올로지컬 생리적 떨림이라고 부르고, 네. 이 생리적 떨림의 이상 형태가 이거는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보면 10대에도 손을 떱니다. 20대에도 손을 떨고. 근데 우리 생리적 트레모는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저 뭐 뇌수술 많이 한 사람인데. 이게 증가된 생리적 떨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리적 떨림은 큰 문제는 없는데 과긴장하거나 예민한 사람들은 그 떨림 때문에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증가된 생리적 떨림인데 뭐 치료의 요인이 긴장하면 더 뜬다. 예. 그게 있고 이제 10대나 20대들도 손떨림으로 많이 옵니다. 그게 이제 가족성 떨림, 본태성 떨림이 그런 경우가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파킨슨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 퇴행성 질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장님 아시다시피 퇴행성 질환은 노화에 의해서 생긴다는 그렇죠. 어떤 가정하에 하는 건데,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질환들이 뭐 40대에도 50대도 생길 수가 있고. 젊은 사람들 있어요. 예, 뭐 파킨슨 병이라는 것이 크게 그리고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거든요. 파킨슨 병이 있고 파킨슨 증후군이 있습니다. 파킨슨 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머리 안에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뇌세포가 있어요. 중뇌에 흑질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지 못해요. 그 도파민 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초기에는 조금만 떨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파괴가 많이 돼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증상이 심해지는 거를 파킨슨 병이라 부르는 거고, 두 번째는 파킨슨 증후군은 사실은 병명이 아니고 파킨슨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증상들이 너무나 많고 진행 속도나 치료에 대한 반응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안에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병들 중에서는 이제 원인이 밝혀진 잘 아시는 수두증, 수두증도 2차성 파킨슨 증후군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면 행동이 느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안티사이코틱스라는 정신과 약물들이 도파민의 기능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행동이 더디다. 예, 정신과 병동에 가보시면 볼 수 있어요. 약물에 의한 파킨슨 증후군. 또 다른 뭐 우리가 편두통 예방약에 쓰는 시벨륨이라는 약도 있는데 그 약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 그거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흑질이라는 뇌세포가 파괴됐는데 거기 말고 뇌세포도 파괴되고 거기도 파괴될 수 있고, 흑질이라는 뇌세포에 도파민이 만들어지면 기저핵이라는 부위에 가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거기가 파괴된 다른 질환이 오면 파킨슨처럼 나타납니다, 증상은. 그러나
형태가 다릅니다. 진행이 다르고, 근데 그게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렇겠네. 나는 파킨슨 증후군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은 저도 하도 언제 이제 환자 안 본 지 한 20년 넘었으니까. 그래도 거의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대강 이제 발생 기전에 대해서는 대강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보통 습생이나 일상생활에서 원인이 되는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과거 이제 권투 선수들 보면 워낙 많이 맞으니까 펀치들은 파킨슨이죠. 그건 또 다릅니까? 펀치들은 그런 거니 뭐냐면 많이 맞아서 그쪽 부위에 출혈이 생겨서 파괴가 돼서 2차적으로 오는 파킨슨 증후군. 그거는 2차적으로 오는 파킨슨 증후군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결국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변성이 오니까 생기는 것이다. 네. 누구나 오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온 건 아닌데 누구나 선택적으로 오느냐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파킨슨이 와도 이 뇌는 기능은 다 하니까 말을 한다거나 치매하고는 완전히 또 다르게 그런 걸 지금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치료는 대강 어떻게 되죠? 파킨슨 환자는 초기에 이제 우리가 파킨슨의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0단계부터 5단계로 나누거든요. 0단계는 정상인입니다. 그다음에 1단계, 2단계부터 심해지는 정도를 가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파킨슨 환자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60대 초반에 왔다, 80대 초반에 처음 왔다. 치료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발생 나이에 따라서. 남아있는 여명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냐에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파킨슨 병은 한번 진단을 받으면 결국은 조금 진행하게 됩니다. 파킨슨 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사실 정답이라는 게 없고 의사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기본 원칙은 있어요. 가장 오랫동안, 가장 길게 일생을 어느 정도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이의 약을 다양하게 조절을 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초기에 약을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기에 약을 적게 쓰기도 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초기에 약을 쓰게 되면 한 몇 년간은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약에 대한 반응성도 떨어지고 약의 용량을 올리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저용량으로 쓰게 되면 당장은 빨리 좋아지지 않지만 또 길게 가는 그런 성향이 있고 물론 파킨슨 병이 4단계 이상이 되면 수술이라는 걸 겪게 되고 근데 이 수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완치요법이 아니라 수술 맞습니까? 네. 그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파킨슨에? 신분의 자극술. 그 디프렌 스티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역시 증상 완화의 목적이지 치료의 목적은 아니고 파킨슨이 단계가 지속돼서 오는 자세 유지란다 이런 데는 그렇게 도움이 많이 안 돼서 치료를 하더라도 그 약물 치료는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전에 이제 그러면 정상세포로 이식하면 어떨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효과는 없는 거로 돼 있고 약물 치료. 뇌 이식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줄기세포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 뇌라는 것은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중추신경은 뭐 전혀 리제너레이션이 재생이 안 되는 걸로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인류의 숙제죠. 만약에 그게 가능해진다 그러면 아마 인간은 또 다른 시대를 맞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 들어봐서는 그 파킨슨이 이제 완치되는 것은 아니니까 계속 진행되는데 약이 그 진행의 속도를 좀 줄여주고 그래서 약을 치료를 해서 그 삶의 질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그게 이제 60대 병이 생겼느냐 70대 80대에 따라서 이제 그 방법을 좀 쓰는 달리할 수 방법을 있다. 좀 다르게 합니다. 오늘 처음 좋은 말씀 들었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 경과는 뭐 따로 뭐 말씀을 뭐 다 포함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뭐 따로 파킨슨은 좀 경과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게 있습니까? 뇌졸중도 마찬가지지만 파킨슨 병도 단계가 3단계, 4단계 가게 되면은 혼자만의 질병이 아닙니다. 가족의 질병이 됩니다. 또한 파킨슨 병이 오면은 행동장애만 오는 게 아니라 정서장애가 오고 그다음에 치매 유병률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치매도 발생률이 네,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서 이 역시도 얼마나 가족들과 본인이 이걸 잘 받아들이고 얼마나 관리를 잘하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20년이 됐어도 걸어 들어온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론 진행 속도가 병마다 다르지만 10년 좀 지나서 15년 되면 휠체어 타고 오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가 치료하시는 한계에다가 본인이 어떻게 삶을 갖고 나가느냐가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 봉성기념병원에도 신경과에서
그런 보호자의 어떤 정신 교육이라 그럴까요? 그런 교실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환자 이제 진료에. 학회 차원에서 그런 질병에 대한 환자 보호자 책자 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책을 사람들이 잘 안 읽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이제 기반을 하되 모아가지고 네네. 서로 라운드에 이제 예, 앉아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그건 뭐 선생님같이 바쁘신 분이 아니래도 그 의사 아니래도 그거는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워서 하는 것도 좋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번에 그 신경과 질환이 아직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또 다른 선생님 모셔서 하기로 하고 이번에 4주간에 걸쳐서 고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